100년 전 만들어진 기계가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녹슬고 부서져야 할 철 덩어리들이 여전히 땅을 파고 바위를 부수고 있다는 거죠. 현대 기술로도 따라잡기 힘든 괴물 같은 힘, 그리고 믿기 힘든 내구성을 자랑하는 기계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뚫고 세계대전을 버텨낸 이 철의 거인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존재들이죠. 오늘은 이 전설적인 중장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82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역사를 바꿀 기계 하나가 탄생했는데 바로 버사이러스 레일 장착형 증기삽이었습니다. 이 기계가 특별했던 이유는 철도 레일 위에 직접 올라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굴착 장비들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작업이 끝나면 일일이 분해해서 옮겨야 했는데 이 녀석은 철로를 따라 스스로 이동하면서 땅을 파고 흙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이 기계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수백 명의 인부가 며칠 동안 할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치웠고 덕분에 철도망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의 진짜 무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20세기 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 공사였던 파나마 운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1904년 미국이 파나마 운하 공사를 이어받았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는데 프랑스가 이미 수십 년간 시도했다가 말라리아와 환열병으로 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울창한 정글, 끝없는 산맥,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삽과 곡괭이로 운하를 판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이 불가능한 임무를 위해 버사이러스 4의 102대의 증기삽을 주문했고 그중 77대가 투입되었습니다. 95톤짜리 이 거대한 기계들은 5입방 야드, 그러니까 한 번에 약 8톤의 흙과 바위를 퍼낼 수 있었거든요. 이 기계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가동되었고 특히 악명 높았던 쿨레브라 구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 구간은 해발 100m가 넘는 산을 통째로 깎아내야 했던 곳인데 홍수와 산사태가 끊이지 않았고 파낸 흙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버사이러스 증기삽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3년 운하가 완공될 때까지 이 기계들이 파낸 흙과 바위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운반 열차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작업을 해냈거든요. 만약 이 기계들이 없었다면 파나마 운하는 수십 년이 더 걸렸을 것이고 어쩌면 영영 완성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운하 하나가 전 세계 해운 물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걸 생각하면 버사이러스 증기삽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죠.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혁명적인 기계가 등장했는데 1909년에 처음 선보인 러스톤 훌리 증기삽이었습니다. 12톤에 달하는 이 기계는 영국 전역의 채석장과 건설 현장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 전까지 채석장에서는 수백 명의 인부들이 곡괭이와 삽으로 돌을 캐내야 했는데 이 증기삽 한 대가 그 모든 인력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비용은 몇 분의 1로 줄어들었고 작업 속도는 몇 배로 빨라졌죠. 이 기계 덕분에 영국은 철도망을 급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고 대영 제국의 팽창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들이 빠르게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계가 수십 년간 사용된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베드퍼드셔의 한 채석장에 버려져 있던 이 증기삽을 1977년에 역사학자 레이 훌리가 발견해서 복원했고 지금은 스레이켈드 채석장 광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기계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건 당시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같은 시기 영국 해군의 심장부였던 채텀 조선소에서는 또 다른 증기 동력 거인들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톤 크레인즈사가 설계한 증기 크레인들은 17마일에 달하는 철로 위를 누비면서 군함 부품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들 수 없는 무거운 선체 부품들, 거대한 포탑들, 각종 기계 장치들을 이 크레인들이 정밀하게 운반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크레인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는데 독일 잠수함과 항공기에 맞서 싸우는 영국 해군 함정들을 빠르게 수리하고 재정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전쟁의 승패가 보급과 수리 속도에 달려 있었던 시절 이 증기 크레인들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전쟁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루라도 멈추면 전함이 바다로 나가지 못했고 그건 곧 전쟁에서 지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은 또 다른 거대 기계의 탄생을 불러왔는데 140톤이 넘는 굴착기 삽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기계는 한 번에 4톤의 석회암을 퍼낼 수 있었고 영국 전역의 채석장에서 시멘트 원료를 쏟아냈거든요. 그 시멘트로 군용 벙커가 지어졌고 비행기 경납고가 세워졌으며 방공호가 건설되었습니다.
독일군의 폭격 속에서도 영국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런 기계들이 쉬지 않고 자원을 파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기계의 진가는 전쟁이 끝난 후에 더욱 빛났습니다. 전쟁 중 식량 수입이 끊겨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던 영국은 국내 농지를 대폭 늘려야 했습니다. 이 굴착기 삽이 늪지대를 배수하고 관계 수로를 파고 황무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수백만 에이커의 땅이 이 기계 덕분에 농지로 탈바꿈했고 영국은 식량 자급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변신한 이 기계는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죠. 한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서는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리 증기 삽 회사가 만든 굴착기들이 업계 표준을 새로 쓰고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개발한 20톤급 타입 B와 13톤급 타입 A 모델은 완전 회전형 증기 삽으로 360도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굴착기들은 한 방향으로만 작업할 수 있어서 위치를 자주 바꿔야 했는데 이 기계들은 제자리에서 사방을 다 팔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기계들은 무한궤도, 철제 바퀴 또는 철도 레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착할 수 있어서 어떤 지형에서든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철도 굴착, 노천 채굴, 건설 현장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었고 1927년에 이리 증기 삽 회사가 버사이러스와 합병해 버사이러스 1이라는 세계적인 굴착 장비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합병 후 탄생한 회사는 이후 수십 년간 글로벌 굴착 장비 시장을 지배했거든요. 1923년에 등장한 버사이러스 1이 50B 증기 삽은 이 회사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걸작이었습니다. 무게가 13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59톤에 달했고 75톤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무한궤도 위에 장착된 360도 회전형 설계가 혁신적이었는데 건설 현장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의 또 다른 장점은 용도에 따라 삽, 크레인, 드래그라인, 조개 껍데기형 버킷 등으로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죠. 콜로라도주에서는 이 기계가 1950년대부터 1978년까지 사금 채굴에 사용되었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약한 겁니다. 지금은 콜로라도 네덜란드 광업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20세기 초 공학 기술의 결정체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기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설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굴착 기계의 세계에서 가장 기괴하면서도 매력적인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걸어다니는 드래그라인 굴착기일 겁니다. 무게가 무려 10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계는 다른 굴착기들처럼 바퀴나 무한궤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거대한 발처럼 생긴 구조물을 번갈아 움직이면서 천천히 걸어다녔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이 걸음걸이 기능 덕분에 드래그라인은 광산이나 채석장의 불규칙한 지형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30m가 넘는 긴 붐과 5톤짜리 버킷으로 엄청난 양의 흙과 광물을 퍼냈습니다. 특히 노천 광산에서 표토를 걷어내고 광물층을 드러내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한번 퍼내는 양이 어마어마해서 다른 기계 몇 대 몫을 혼자서 해냈거든요. 석탄 광산, 철광석 광산, 보크사이트 광산 등 세계 곳곳의 대규모 채굴 현장에서 이 기계들이 원자재를 쏟아냈고 산업화 시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이 걸어다니는 굴착기의 후손들은 지금도 세계의 각지 광산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례 없는 건설붐에 돌입했는데 이 시기를 상징하는 기계가 바로 1946년에 등장한 쉴드 반탐 C-35였습니다. 케이블로 작동하는 이 굴착기는 크라이슬러사의 110마력 엔진을 장착했고 케이블 시스템으로 굴착파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계는 신뢰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서 건설업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5,000대 이상이 팔려나간 이 굴착기는 미국 전역의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 건물 기초를 파고 도로를 닦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했고 도시들이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반탐 C-35는 이 모든 건설의 최전선에 있었고 현대 미국 도시 경관의 기초를 닦은 기계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기계가 있는데 바로 증기 롤러입니다. 원래는 보일러용 철판을 평평하게 펴는 용도로 개발되었던 이 기계가 도로 건설에 쓰이기 시작한 건 영국의 에이블리 앤 포터사 덕분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 회사가 도로 포장용 증기 롤러를 만들기 시작했고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도 소용없고 물류도 불가능하며 도시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증기 롤러는 비포장 황토길을 포장 고속도로로 바꿔놓았고 비행장 활주로를 만들었으며 농경지 진입로를 정비했습니다.
이 기계 하나가 근대 교통과 상업의 지평을 열어젖힌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서 복원된 증기 롤러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투박하지만 강력한 기계들이 어떻게 현대 세계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기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히 흙을 파고 돌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일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뚫어 세계 무역의 판도를 바꾸고 철도를 놓아 대륙을 연결하고 항구를 만들어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도로를 닦아 현대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이 철의 거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건 이 기계들 중 상당수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작동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이거든요. 녹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증기를 뿜어내고 버킷을 움직이고 바퀴를 굴릴 수 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이 기계들을 설계했는지, 얼마나 질 좋은 재료를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기계들은 100년 후까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이 고대 중장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기술력에 경탄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 기계들을 만들고 운전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도 떠올려야 합니다. 파나마 운하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수천 명, 채석장에서 사고를 당한 광부들, 전쟁터에서 조선소를 지킨 노동자들 말이죠. 이 기계들은 인간의 발명과 노동이 함께 만들어낸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고 그 무게는 철덩어리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